네, 저는 지금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홍정기 교수입니다. 저는 일단은 역도 선수였고요. 역도를 한 10년간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서울체육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까지 10년 동안 역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도를 마치고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도 마치고 과학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해가지고 좀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 이것을 제대로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의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기간이, 석사하는 기간이 제가 좀 길어졌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의학 석사로 가 있으면서 제가 기아농구단, 그때 당시 기아농구단인데 지금 이제 울산 모비스 농구단에 거기에 체력 트레이너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체력 트레이닝을 풀타임으로 하면서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렇게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제가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교 박사 과정을 가게 됐는데 석사가 길어지는 그 기간 안에 영어 준비를 했습니다. 총 한 2년 정도 들었는데요. 토플과 GRE 준비를 해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미국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한 6개월 한 다음에 어학 연수를 통해서 좀 말하는 스킬과 또 이 글 쓰는 스킬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한 다음에 2002년부터 제가 오레곤 주립대학교 운동과학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학을 할 때 선수 트레이너들이 이 박사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그때 미국 선수 트레이너 자격을 아직 획득을 못한 터라 박사에 일단은 받아주셔서 들어가서 기능해부학이나 운동과학, 사실 조교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학교 일정이 끝났을 때 콜발라스라는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고등학교 팀에 가서 제가 1500시간 그 실기를 해야 될 시간과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 과목도 다 떼고 사실 박사과정 기간 안에 선수 트레이닝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케이스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선수 트레이닝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맞춰서 한 6년 걸렸어요.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운동과학 박사를 받고 선수 트레이닝 자격도 따서 그렇게 마치게 될 때에 또 굉장히 또 운이 좋게 미국의 윌라멧 대학에 제가 조교수로 운동과학 조교수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운동과학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게 됐죠. 그 운동과학은 보통 이제 전공생들이 들어오면 의과대학으로 가는 케이스, 물리치료대학으로 박사과정으로 가는 케이스, 선수 트레이닝으로 가는 케이스, 또는 헬스 피트니스에서 일하는 케이스, 연구 쪽으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한 큰 4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을 미국에서 한 제가 6년 동안 계속해서 지도하고 또 지도할 때 이제 저의 커리어로 조금 특이한 것은 그 대학팀에 있는 운동선수 팀들 종목별로 맡아서 컨디셔닝 프로그램이나 체력 강화 프로그램이나 또는 선수 재활 프로그램들을 제가 있는 6년 동안에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그 도시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또 노인분들 대상으로 운동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 생활이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놓지 않고 엘리트 선수들, 시니어,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까지도 가서 강의를 하고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사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 실습을 계속 했던 것이 아마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국에 국민대학교에 들어와서 한 3년 반 스포츠 건강재활학과에서 학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원생들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이제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에 와서 지금 나름대로 선수 트레이닝 전공으로 그리고 임상운동 전공으로 여기서 학부를 넘어서서 조금 더 좋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선생님들을 돕는 교육과정을 열어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운동선수였지만 운동선수로서 운동했던 그 경험에 스포츠 과학적인 지식을 잘 덧붙여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거기서 영어를 잘 준비해서 꼭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솔직히 미국의 세금으로 제가 이런 공부들을 마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제가 원했다면 팀에도 갈 수 있었겠죠. 체육과 전공으로서 이곳에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국내와 국외, 즉 먼저 국내에서는 체육교사 자격증 위주로 체육교사 임용을
전통적으로 이 체육과에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엘리트 선수들의 체력 관리 또는 스포츠 재활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대표팀, 프로팀, 아마추어팀, 심지어는 클럽팀에까지도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선수 트레이너는 이미 클리닉에서도, 즉 운동치료실, 운동처방실 이런 곳에서도 병원에서 또 건강운동관리사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떠나서 이제는 기업에서 헬스 피트니스 세팅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건강관리 또는 만성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호텔 신라나, LG, 현대 이런 데에서 기업형 피트니스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스튜디오 세팅에서, 센터 세팅에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는데 체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쌓아서 회원들이나 선수들을 상대할 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 이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는 저희들과 같이 병원 그룹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하자면 이제 그런데 나는 연구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석사나 박사를 국내에서도 마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계신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전문성을 과시하실 수도 있고, 또 석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외국의 좋은 대학 프로그램을 잘 선별해서 그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영어를 잘 준비해서 가면 저와 같이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학비 면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한 4, 5년 미국에서 잘 공부를 하면 박사를 받고 거기서 한국에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미국에서 저처럼 대학 교수를 신청해서 교수가 돼서 그곳에서도 전문가로 활약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또 이쪽 분야에서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되기 원하든지 카이로프락틱 대학원을 가게 되면 미국에서 그렇게 작업치료사 또는 의사보조,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락터로도 3년짜리 과정만 마치시면 충분히 그곳에서도 취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영어 실력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울산 모비스 농구단의 전신인 기아농구단에서 체력 트레이너로 풀타임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연고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의 크라운 호텔이라는 호텔에 저희들이 기숙을 했었어요. 거기서 기숙할 때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로는 너무 운동만 10년을 했기 때문에 영어의 기초가 안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문 기초 영문법이라고 이렇게 초록색 커버가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사서, 팀 트레이닝 시에는 공부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하루에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일하는 것만 끝났다 그러면 저는 그 성문 기초 영문법을 그때 당시 한 16장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장씩 제가 꼭 공부를 해서 그 한 장씩을 마스터해서 그 책을 한 7번, 8번 읽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경기장까지 갔다가 연습장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도 충분히 한 장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기초 영문법을 좀 읽고 그 영어 구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좀 이해하게 됐을 때 맨투맨이라는 또 영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맨투맨 시리즈를 쭉 공부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저희 팀에 통역하시던 분이 그 법률 박사셨는데, 변호사셨는데, 정기 씨 토익을 공부해보세요. 토플은 너무 어렵겠지만 토익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제가 토익 교재를 하나 사서 그때부터 또 천천히 그 토익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토익은 조금 일상 용어와 비즈니스 용어다 보니까 조금은 좀 학문적인 전문 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그때 당시 영문법 책을 떼고 가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토익 책을 딱 보면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고,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얻으면서 토익을 그 교재를 한 2번 정도 제가 읽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토플을 공부하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다가 점수를 아직까지 받지는 못한 상태에 미국에 가서 6개월 어학원을 다니다가 토플 점수가 나왔거든요. 미국에 가서 GRE를 사실 공부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짧은 지문들을 읽고 그 지문들에 대해서 번역하는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 근데 그다 적은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빨리빨리 인지하려고 했던 그런 훈련을 문단 쪼개가지고 봤던 연습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할 때 그때 온라인에서 똑같은 문장인데도 리스닝을 배속을 바꿔가면서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었고 3배속으로 들을 수 있었던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서문을 쭉 그냥 같은 스피드로 듣다가 조금 빨리 듣다가 조금 더 빨리 듣고 나중에 평서문으로 평상시 그 배속으로 들으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들리면서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은 그런 식으로 했고, 라이딩이 좋아진 것은 아무래도 6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어학원 다닐 때 숙제, 그러니까 네 느낌이 어땠냐 이것을 읽고 서머리를 해봐라. 그래서 사실 이 라이딩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또 조금 성격이 오지랖이라서 일기도 제가 그냥 막 틀린 문법인데 막 영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땠다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읽고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듣고 쓰는 거 이렇게 됐고, 사실은 이제 이 스피킹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뭐 한국 사람들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니까 스피킹은 약간 탤런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빨리 갔는데 뭐 스피킹도 비결이 있다면 계속 조잘조잘거려야 되거든요. 잡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먼저 찾아가서 먼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미국 사람들에게 전략이라면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냐? 그래놓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 주면 한 3-4시간 저희 집에 있으니까 미국 분들 오셔서 그렇게 계속 또 학교에서 만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게 영어부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가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영화를 보기였네요. 근데 영화 중에도 미국의 그 시트콤을 영어 자막을 달아놓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모르는 단어도 많았지만 그들이 발음할 때 저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밑에 깔아놓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 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발음했더니 누군가 대화할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고, 그들도 좀 제가 영어를 잘하게 봐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6살 때 기아농구단의 체력 트레이너로 발탁이 된 거죠. 제가 한국체대 출신이니까 한국체대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채로 뽑히는 케이스였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기아농구단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동희, 허재, 김유택 운동시킬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농구대잔치가 끝나면서 프로농구가 출범을 한 거니까 외국에서 용병도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노장이었던 선수들의 체력이,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를 뽑은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뭐 말하면 김영만 선수, 오리온스의 추일승 감독님, 허재 감독님, 강동희 감독님 다 그런 분들이 우리 기아농구단에 선수로 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자농구에 계신 이훈재 감독님,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막 선수로 뛰니까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셔서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뭘 아는데 우리한테 트레이닝을 시켜 이거였는데, 다행히 제가 역도를 했기 때문에 또 체력 중에 근력, 파워 이런 위주로 시키는 운동들에 대해서는 시범도 잘 보이고, 농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몰랐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리고 또 시범 보이고 도와드릴 수 있어서, 나이는 연소했지만 그때 당시 그 형들, 저는 형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형들이 많이 제 트레이닝을 또 순응해 주셨고, 처음에는 뭐 제가 막 운동 가르치면은 우리 허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뭐 효과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뭐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이가 꽤 많았던 선배들도 야 그래도 홍정기한테 이렇게 배워야 돼, 그리고 다쳤을 때 회복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뭐 우리 김유택 지금 중앙대학교 감독님도 하셨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음식도 좀 같이 먹으러 가고 냉면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제가 농구도 많이 배우고, 농구는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떤 체력이 또 농구에서 중요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꼭 선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밑에 뭐 표명일 선수나 그때 당시 있었던 선수들 중에 또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김영만 선수도 지금 LG 코치로 있지만 저하고 그런 관계였고, 또 지금 현주혁 감독도 코리아 텐더 때 제가 제어를 도와줬고, 뭐 많은 선수 감독들이 그때는 농구계가 좁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부터 열심히 제가 노력했는데, 좀 이러한 팀버스 안에서도 제가 늘 이동할 때도 책 보고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돼서 좋은 활약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때 모시던 감독님, 코치님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감독 생활하고 있지만 뭐 홍정기 트레이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들 해주시는데 기아농 군단 때는 그런 지금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큰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이 11월 14일인데요. 특별히 이제 체육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 체육과 관련된 진로 또 미래를 보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준비한 과정 가운데서 잘 연마한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막판이 중요하니까요. 집중력을 잘 내셔야 되니까 제가 파이팅 해드릴게요. 또 다음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고 한다면 제가 아낌없이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신 거니까 파이팅해서 멋진 수능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